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침몰하는 중국 경제, 중국 자금 해외 유출 가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자금이 유출이 되고 홍콩으로 일단 돈이 갔다가 여기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또 일본의 부동산 구매 그리고 중국 내 자본 유출 증가가 중국 외교의 영향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압적이고 사나운 외교를 철회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약해지면서 남에게 빌붙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외부의 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FDI 그리고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1대1로를 통해서 빌려준 돈도 이제 못 받는 상황까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침몰하는 중국 경제 자금 해외 유출 가속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약해지면서 특히 어, 자금 자체가 해외로 유출이 되면서 중국 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커갈 힘이 없어집니다. 위안화 자체도 계속 찍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 이것도 부채이고 빚이기 때문이죠. 로이터 통신은 지난 17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중국계 언론을 석방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42억 달러 부채의 구조조정에 합의했다. 라는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볼 때 심각한 국내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을 했죠. 스리랑카가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1대1로 때문에 많은 빚이 중국에 졌습니다. 그런데 부채 구조조정 합의 이게 중국 입장으로서는 전혀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합의해줬다라는 것은 해외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틱스라는 프랑스 투자은행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2023년 해외 유출 중국 자산은 1,500억 달러, 약 20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1,500달러 규모였었는데 이것을 더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중국 내 자금들이 현재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들려온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나간다. 돈도 갖고 나간다.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산당 고위 간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 내 부유층 자산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 내 자산 유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21년부터 주창해왔던 공동 부유 때문입니다. 리닝이라는 중국 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 부유 정책으로 공포감이 조성이 되었다. 공동부유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공동으로 부유해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을 돈을 가져다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형식으로 이 공동부유를 키운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 내 자산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러면 공동 부유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굉장히 좋아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8월에 내세운 슬로건,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못 사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은 슬로건만 있을 뿐 당초 실현성이 없는 공상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돈은 어디서 날 거며 못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공동부유를 주장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업계를 쥐어짭니다. 이들 돈 내놔. 우리 돈 내놔. 그래갖고 돈 다 뺏어서 지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많은 것들을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착복했다라는 거죠. 또 사교육 시장 폭망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청년 실업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외 교재로 공부시키지 마. 해외 교재가 들어오면 일단 거기에서 무엇이 있냐면 해외의 자유주의 사상이 그 책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녹아들어 있는 이 사상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말게 해외 문물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부유의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빈부격차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억제시키는 것이죠. 지난 2년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저항감도 거세졌습니다.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자산의 중국 탈출이 벌어지고 있죠. 이는 자신들의 부를 강제적으로 저소득층의 나눔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자산 유출의 중심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지하은행이라는 사실이죠. 지하은행이란 와할라라고 지금 불리는데 불법적인 환거래와 돈 세탁을 거쳐서 해외 송금을 해주는 암거래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일 부동산 불안과 더딘 경제 회복의 불안감을 느낀 중국 부유층이 이민 준비나 자산 발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위해 지하은행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1년간 그 한 사람, 한 개인이 갖고 나갈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지하은행을 이용할까요? 그 이유는 중국은 합법적으로 현금을 이동할 기호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연간 5만 달러, 약 6,700만 원만 1년간 돈을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과 같은 경우는 송금할 기회는 단 한 차례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결국 결혼을 통한 이민 이러한 것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지하은행의 양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관영 매체 2021년 보도를 보면 그 대략적인 지하은행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수성에서 756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환산을 한다면 중국 전체로 환산을 한다면 은행 자금 규모는 최소한 한국 돈으로 수백조 원에 추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특별히 지하은행이 가장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중국에 속해 있지만 중국과 다른 운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특히 홍콩은행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금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역외 환율을 적용을 하죠. 이 때문에 홍콩과 마카오에서 지하은행에 성업 중인데 텐센스 위챗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등에서 수시로 이 지하은행의 관련 정보가 포착되기도 합니다. 영국 국가범죄청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지하은행은 중국계 이민자가 거주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활동하고 있다. 결국 중국에서 지하은행의 연계 계좌로 위안화로 돈을 넣으면
해외 어느 곳이든지 현지 통화로 환전이 가능하고 이게 역으로도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율은 송금 당일 환율을 적용을 하고 송금액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도 부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은행의 특성에 따라서 수수료가 포함된 환율도 적용을 하죠. 플러스 알파 시켜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하은행의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은행의 해외 지점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스마트폰 수리 등의 간판을 내걸고 수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도록 운영을 하고 이 뒤편으로 여기 은행처럼 운영을 한다는 사실이죠. 현재 중국인들과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멍진이라는 미국 거주 중국인 사업가 겸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주요 중국의 부유층은 더욱 필사적으로 중국 내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부동산도 해외 대리자가 구매하고 구매자가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명의 이전을 하는 형식으로 성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닝은 이렇게 말을 했죠.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승객들은 앞다퉈 탈출하려 하기 마련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그렇다.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침몰을 어떻게 가리려 하지만 부유층의 해외 유탈을 많은 것은 이것을 말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망해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괜찮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배가 침몰하듯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서서히 가라앉고 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자금들도 해외에 유출하죠. 그러면 깡통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나눠주시고 저도 같이 보고 의견을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